안녕하세요. 근육연구소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거두절미하고 오늘 준비한 영상, 무릎 통증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다음에 어떤 처치를 해야 되고 그 처치가 왜 필요한지까지 좀 이해시켜 드리면서, 영상 말미에는 우리 했던 동작들만 그냥 스트레이트로 엮어서 보고 직접 따라 하실 수 있게 준비해 놨으니까요. 빨리 뭘 해야 될지 알려달라 하시는 분들은 표시해둔 지점으로 바로 가셔서 그냥 영상 따라서 마사지, 그 다음 스트레칭 따라 해주시면 무릎 통증으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강조했던 근막 이완인데요. 근막 이완이라 하면 쉽게 말해서 마사지를 하는 겁니다. 우리 근육의 예를 들어서 우린 지금 무릎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무릎을 감싸고 있는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허벅지 근육들. 이 허벅지 근육들이 짧아지게 되면은 무릎 주변에 있는 조직들을 잡아당기게 됩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대퇴사두근, 허벅지 앞에 있는 대퇴사두근은 허벅지 갈래가 4갈래여서 대퇴사두근이라고 불리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 내측 관근이다. 내측 관근은 내측에서 쭉 뻗어서 무릎 관절로 가는데, 무릎 관절의 관절낭이랑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측 관근이 경직되면 무릎 관절낭을 허벅지 방향으로 자꾸 끌어 잡아 당기기 때문에 관절낭에서 계속 불필요한 신장 스트레스, 그 다음에 손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무릎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측에서 살짝 돌아와서 이번에 정면에는 대퇴직근이 위치해 있는데, 대퇴직근은 쭉 타고 가서 그림 띄워드릴 거예요. 우리 슬개골 지나서 슬개건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요. 대퇴직근이 경직될 경우에는 이 우리 슬개골 있잖아요. 슬개골을 자꾸 허벅지 방향으로 잡아당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허벅지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게 싫으니까 누가 저항합니까? 슬개건. 그러니까 대퇴직근의 반대편에 있는 정강이랑 이 슬개골을 연결해주는 슬개건이 버텨주고 있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퇴직근이랑 그다음에 이 조그만한 슬개건이랑 맞짱 뜨면 누가 이깁니까? 대퇴직근이 무조건 이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피해자는 슬개건, 피해를 보는 슬개건은 계속 반복적인 또 미세 손상이 나고, 그 다음에 그걸 또 회복하기 위해서는 염증이 필요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슬개건염이 생기고 무릎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허벅지 제일 외측에 있는 외측 관근이 경직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친구는 이제 IT 밴드랑 연결이 돼서 이 슬개골을, 우리 슬개골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렇게 무릎 관절에 홈이 파여 있어서, 슬개골은 지하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철로 위에서 정해진 궤적대로만 움직여줘야 됩니다. 근데 이 외측 관근이 타이트해지고 강해지면은 이 슬개골을 너무 바깥쪽으로 잡아당기게 되고, 그러면 철도가 어떻게 됩니까? 이 지하철이 탈선을 하게 되잖아요. 탈선된 상태에서 이 슬개골이 계속 접었다 폈다 하면서 마찰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불필요한 마찰, 손상이 일어나면서 이 연골이 계속 닳게 된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허벅지 주변 근육이 경직되면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무릎 통증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처치를 하기에 앞서 무릎도 마찬가지지만 어디가 아파 그러면 그 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일단 대충 마사지하고 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겪는 관절 통증, 그러니까 정형외과적 문제는 교통사고, 낙상, 스키 타다가 자빠졌어, 아니면 축구하는데 누가 태클 걸었어, 아니면 가만히 걸어가는데 차가 치였어, 이런 급성 사고가 아닌 이상 99.99%는 주변 조직,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근육 경직의 문제입니다. 그 말을 반대로 하면 뭡니까? 근육 경직만 풀어주면 우리가 99.99%의 외과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자꾸 헤맵니다. 저희 센터 오시거나 아니면 혼자서 막 계속 몇 개월 몇 년 공부하시다가 그냥 단순히 근막 이완만으로 풀어지는 문제가 대다수입니다. 물론 아닌 문제들은 나중에 또 다루겠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어떤 우리가 통증이 생겼을 때는 일단 주변 조직 근육들을 일단 주구장창 마사지를 해보자. 그러면 운이 좋으면 트리거 포인트를 건들면서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허벅지 근육을 같이 마사지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허벅지 정면부터 가겠습니다. 폼롤러 다들 갖고 계시죠? 안 갖고 계시면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허벅지 전면에 폼롤러를 두고요. 이제 다리를 넓게 벌리신 다음에 허벅지를 안쪽으로 회전시켜서 안짱다리를 만듭니다. 그 상태에서 좌우로 흔들고 체중도 실어주고 하면 우다닥 우다닥 하면서 허벅지 근육이 아픕니다. 위아래도 좋고 좌우도 좋고 내가 아픈 방식으로 1분간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이어서 이제 허벅지 외측으로 넘어갈 건데요. 몸을 살짝 틀어서 허벅지 외측에 대고 발을 띄우시면 너무 좋지만 초급자가 하기에는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이 한 발을 바닥에 딱 딛고 허벅지 외측에 대고 완전 외측보다는 살짝 앞이 라는 게 팁입니다. 그래서 해놓고 살짝 또 아픈 곳을 위주로 문지르면서 1분간 풀어줍니다. 이따 후반부 말미에 같이 할 영상에서처럼 정말 이 긴 시간 동안 풀어주셔야지만 해소가 된다는 거, 애매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허벅지 외측도 이따가 각자 1분씩 풀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허벅지 내측 폼롤러를 세로로 두고 허벅지 체중을 실어서 쭉 밀고 들어가세요. 여기서 쭉쭉쭉 사타구니 깊은 곳부터 해서 이 무릎 가까운 곳까지 인정사정 없이 또 풀어줍니다. 이렇게 1분간 있다가 풀어줄 거예요. 이렇게 허벅지 주변 조직에 대한 근막 이완이 끝났다. 그러면 이제 무릎 통증 재활에 효과적인 스트레칭들을 몇 가지 추천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먼저 설명과 함께 이해를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영상 말미에는 우리 정확한 시간과 함께 동작을 따라 할 수 있게 따로 마련을 해 놓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장요근이랑 대퇴직근을 스트레칭 해줄 건데요. 이 근육들이 무릎 통증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우리 대퇴골두 전방 활주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이 허벅지 뼈가 고관절 소켓에 쏙 박혀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장요근이나 대퇴직근이 타이트해지면은 얘가 이렇게 살짝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빠져나온 만큼 무릎 관절로 돌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허벅지 뼈가 엉덩이 쪽으로 싹 박혀 들어와야 되는데 무릎 쪽으로 계속 돌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릎 관절이 계속 좁아지겠죠. 좁아져서도 아픈데 좁은 상태에서 무릎을 접었다 폈다 하면 어때요? 연골이 계속 갈리겠죠. 하면 또 손상이 나고 회복이 되고 그 과정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고 그런 무릎 통증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의자도 좋고요. 그다음에 그 침대도 좋고 뭐든 다 좋습니다. 이 무릎 높이 정도에 되는 물체에다가 이제 발을 딱 걸어놓고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무릎이 아프니까 밑에 푹신한 걸 당연히 깔아 주셔야 됩니다. 해놓고 이제 런지 자세로 딱 대충 앉아주면 여기 장요근과 대퇴직근이 짧으면 이 근육들은 골반을 아래로 잡아당겨서 전방경사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허리가 꺾입니다. 이러면 벌써 땡기는 분도 있겠지만 아무 느낌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명치라고 하죠. 흉골을 몸속으로 쏙 집어넣습니다. 흉골을 쏙 집어넣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쏙 집어넣으면 이렇게 쭈구리가 됩니다.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흉골을 쏙 집어넣으면서 우리 어깨를 아래로 내리고 좌우로 펼쳐주세요. 그러면서 정수리는 길게 뽑고 턱을 당깁니다. 해서 옆에서 봤을 때 머리에서부터 허벅지까지 대충 일직선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허벅지 전면과 이 사타구니가 엄청나게 당길 거예요. 이렇게 이따 30초를 기다려주고 발 바꿔서 반대편도 실시할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이 상태라서 튀어나가가지고 무릎 관절이 좁아진 거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뒤로 잡아당겨서 고관절 소켓에 박는 거를 해주는 작업입니다. 단순 스트레칭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는 요것도 마찬가지. 이 대퇴골, 이 허벅지 뼈가 무릎으로 돌진하면 안 되고 이 고관절 쪽으로 해야지 무릎 관절이 쓱 여유가 생겨서 매끄럽게 움직일 수 있다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엉덩이 근육이 타이트해져요. 엉덩이 근육 이렇게 딱 짜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뭐 스쿼트, 데드리프트 이런 웨이트뿐만 아니라 뭐 계단 오르기, 의자에 앉기, 등산하기 등등 했을 때 다리를 고관절을 굴곡 접었을 때 엉덩이가 열리면서 허벅지 뼈가 뒤로 빨려 들어와야 되는데 뒤가 꽉 막혀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갈 곳이 없어. 갈 곳이 없어. 갈 곳이 없어. 그래서 고관절 굴곡, 힙 힌지, 고관절을 써야 될 때 고관절을 매끄럽게 쓰지 못하고 여기가 막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릎으로 가거나 허리로 가야 돼. 이렇게. 그러면 허리가 아프던지 무릎이 아프겠죠? 그래서 엉덩이를 계속 열어줘야 된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제가 이번에 소개할 방법은 다운독 스트레치에서 로테이션 하는 겁니다. 바닥에서 양손을 짚고 발바닥도 대충 바닥에 고정합니다. 뻣뻣하시면 뒤꿈치 안 닿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무릎을 구부려도 되니까 체중 뒤로 해놓고 이제 한 발을 높이 들어서 무릎을 접어주세요. 이 들고 있는 발을 안쪽으로 회전시키면 지지하고 있는 발 쪽이 당깁니다. 이제 반대쪽 회전시키면 엉덩이에 힘이 들어옵니다. 다시 안쪽에서 스트레치, 엉덩이 힘, 스트레치, 엉덩이 힘, 고관절 내회전, 외회전, 내회전, 외회전, 내회전, 외회전. 들고 있는 발이 내회전 될 때 지지하는 발은 외회전 되는 이 마법의 스트레칭입니다. 인간의 보행 패턴과 똑같아요. 초고반복을 하면 엉덩이가 피로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끝나면 발 바꿔서 내회전, 외회전, 내회전, 외회전, 내회전, 외회전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을 하면 뻣뻣했던 엉덩이가 열리면서 대퇴골이 이제 고관절 쪽으로 잘 빨려 들어올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무릎 관절에 여유를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무릎 관절 통증을 좀 더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이제 대퇴골을 신경 써줬으니까 밑에 정강이까지 신경을 써줄 겁니다. 이 무릎 관절이라 하는 거는 결국 이 대퇴골과 경골의 이 만남이잖아요. 근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근육의 경직이나 우리의 뭐 자세 불량, 그다음에 움직임 패턴의 붕괴 등등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이 정강이가 너무 과도하게 앞으로 돌진하는 거예요. 이게 무릎 관절이라 하면 앞에서는 슬개골이 막아주고 있는데 여기를 정강이가 자꾸 튀어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릎 관절을 폈을 때 이 정강이가 뒤쪽으로 당겨줘야지 안전하게 무릎을 필 수 있거든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헬스장에 가서 우리가 leg 익스텐션 머신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 운동해요? 이 허벅지 대퇴사두근을 힘을 이용해서 무릎을 피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인간이 걷거나 뛰거나 일상생활에서 무릎을 필 때는 햄스트링과 종아리의 힘으로 신장성 능력을 이용해서 무릎을 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주동 기랑근의 아다리가 딱 맞아서 이게 허벅지고 이게 정강이에요. 무릎을 필 때 싹 가면서 이 정강이가 너무 나대지 않게 쓱 가라앉혀 줘야지 무릎 관절이 이렇게 예쁘게 딱 끝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헬스장에서 하는 머신처럼 대퇴사두근에 의한 무릎 신전을 하면 이렇게 해서 왜냐면 대퇴사두근은 위쪽, 앞쪽에 달려 있으니까 무릎을 필 때 너무 과도하게 정강이를 잡아 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무릎 통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럼 어떤 능력을 깨워야 됩니까? 무릎 관절을 폈을 때 햄스트링이랑 종아리 근육을 이용해서 무릎을 피는 느낌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무릎을 폈을 때 무릎이 너무 과도하게 잠기고 이 위쪽으로, 그러니까 슬개골 쪽으로 너무 많이 딸려가. 그래서 이 십자인대라든지 아니면은 이 무릎 반월판에 불필요한 손상을 계속 유발할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걸을 때 발을 앞으로 뻗잖아요. 뻗으면서 햄스트링이랑 종아리, 그다음 발바닥, 내재근들이 충분히 신장이 돼야지 우리가 이 체간, 코어에 불필요한 보상작용 없이 다음 걸음으로 옮길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여기가 타이트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는 저기까지 뻗어야 정상 보행이 되는데 여기가 짧아서 이렇게까지 못 뻗어. 그럼 어떻게 해요? 골반에서 불필요한 회전을 만들어서 멀리 찍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뻗은 발과 골반에서 불필요한 회전이 생기고 상대적으로 내회전이 된다. 하면 문제가 뭡니까? 고관절의 올바른 굴곡은 장요근을 이용해서 외회전을 동반해야 되는데 상대적인 내회전이 걸리게 되니까 대퇴직근과 근막장근이 1차 굴곡근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근육들은 생김새 자체가 고관절, 대퇴골의 내회전을 또 유발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자꾸 경직돼서 골반의 찡김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무릎 외측의 통증, IT 밴드 신드롬과 같은 또 불필요한 통증이나 증후군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무릎을 폈을 때 허벅지랑 이 종아리 근육을 이용해서 이렇게 무릎을 신전하는 능력을 깨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설명 엄청 길었는데 동작은 되게 간단합니다. 똑같이 의자나 탁상도 좋고 뭐든 좋습니다. 그래서 무릎 높이 정도의 벤치를 딱 두고, 근데 이 벤치를 하나 사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 뭐 싸구려는 5, 6만 원이면 사는데 이걸로 너무 많은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애매한 덤벨, 캐틀벨 사는 것보다 이 벤치를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참고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발을 이렇게 걸어주고 아까랑 똑같습니다. 가슴을 몸속으로 당기면 쭈구리 되잖아요. 어깨 내리고 펼치고 턱 당기면서 정수리 길게 뽑아주세요. 그러면 대충 또 꼬리뼈부터 정수리까지 일직선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발목을 바짝 세우고 무릎을 어거지로 펴니다. 무릎 어거지로 펴니다. 우리 헬스장 가서 leg 익스텐션 동작이랑 지금 똑같은데 헬스장에서 머신 운동을 하면 대퇴사두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동작을 직접 따라 해보시면 leg 익스텐션을 하는데 종아리, 발바닥, 이 햄스트링이 땡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무릎을 신전하는 과정에서 대퇴사두근의 단독 사용이 아니라 이 주동 기랑근을 전부 다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무릎 관절이 안정화된다. 그래서 무릎 피면 너무 아파요 하는 사람도 이 동작 시키면 절대 안 아파요. 그래서 요거를 계속 접었다 폈다 혹은 단순히 버텨주기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이 뒤쪽 근육들을 이용해서 무릎 관절을 피는 연습을 해주는 게 이제 세 번째 추천 동작입니다. 이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정강이에 대한 조치를 하나 더 해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이제 종아리 스트레칭입니다. 종아리 근육의 주요 이 역할은 너무나 많죠. 뭐 발목 안정화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걸을 때 추진력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일 중요한 그 역할을 뽑으라면 자세 유지입니다. 자세 유지. 그래서 우리가 아기 때 이제 네 발로 걷다가 점점 이제 몸이 성숙해. 발육 발달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성숙하면 조금씩 이 뒤쪽에 있는 자세 유지근들이 발달하면서 뒤쪽에서 내 근막을 잡아당깁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우리가 목을 가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 주변 근육들, 등, 허리, 흉추 주변 근육들이 강화되면서 목을 뒤로 당겨서 목을 가눌 수 있게 되고, 그게 더 발달이 되면 뒤쪽에서, 그러니까 머리 방향에서 뒤꿈치 방향으로 근막이 잡아당겨주면서 몸을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근육학에서 말하는 자세 유지근들은 다 뒤에 있습니다. 뒤쪽에서 우리 몸을 지지해 줍니다. 왜냐면 앞에 있던 애들을 뒤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겨 주는 게 자세 유지근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서도 종아리 근육이 매우 중요한데,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해요? 또 똑같아요. 우리가 종아리 운동하면 어떻게 합니까? 종아리 근육을 밑에서부터 위로 수축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야. 물론 그렇게 해도 쓰지만 종아리 근육이 아까 걸을 때, 보행할 때, 뛸 때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 무릎을 피면서 늘리면서 써주는 게 원래의 목적인데 우리는 계속 짧아지게 단축성 수축만 연습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아리 근육이 늘어나면서
이 무릎 관절을 뒤쪽으로, 정강이를 뒤쪽으로 잡아당겨서 이 아킬레스건을 빵빵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돌진하면서 이 발목이 앞으로 밀리고 무릎도 앞으로 밀리고 아킬레스건은 쪼그라든다는 거죠. 그래서 종아리 스트레칭을 하는 것 자체가 이 무릎 통증 완화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직접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종아리 스트레칭을 하기 위해서 벽을 딱 준비하시고 벽에 딱 양손을 대고 발 하나 앞으로 발 하나 뒤로. 그 다음에 똑같아요. 명치를 쏙 집어넣어서 코어를 활성화할 건데 쭈구리 되니까 어깨 내리고 펼치고 턱 당기고 정수리 길게. 그 다음에 이 엉덩이가 위로 튀면 종아리가 안 늘어나요. 엉덩이부터 뒤꿈치까지 이렇게 눌러줄 거예요.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우리의 현 상태입니다. 무릎이 아픈 상태에 여기서 코어 근육으로부터 온몸으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눌러줍니다. 이런 방식으로요. 하면 종아리 근육이 늘어나면서 정강이, 돌진돼 있던 정강이가 뒤로 이렇게 계속 잡아당겨집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종아리 스트레칭이지만 이 자체가 이 무릎 관절 공간을 버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무릎 관절 완화 스트레칭으로 이걸 넣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엉덩이가 근막이 위쪽으로 튀면 안 되고 뒤쪽 후면 근막이 아래쪽으로 잡아당겨 줘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종아리 근육을 스트레치 해주시면 무릎 관절의 공간을 벌면서 통증 완화에 매우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두절미하고 직접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프로토콜을 같이 함께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시간도 정확하게 할 테니까요. 그대로만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근막 이완부터 먼저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허벅지 전면입니다. 허벅지 전면에 폼롤러를 대고 1분간 마사지 할 거예요. 자, 발을 살짝 벌리고 허벅지를 안으로 돌린 다음에 위아래. 여기 별로 안 아파요 하면은 무게중심을 한쪽으로 실어서 이렇게 한쪽씩 정면. 근데 요것도 아프다 하시면 이제 양쪽 같이. 그래서 위아래 좌우 할 거 없이 마구 풀어줍니다. 1분간 풀어준다. 조금만 더요. 좋아요. 바로 이어서 허벅지 외측으로 가겠습니다. 자, 허벅지 바깥쪽에 폼롤러를 딱 대고 체중을 띄어서 하면 너무 좋지만 요게 조금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발을 딱 대고 가볍게 실시하셔도 좋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허벅지 완전 외측이 아니라 살짝 안쪽 대각선 쪽을 해서 외측 관근을 효과적으로 풀어줍니다. 아프지 않은 곳은 건너뛰시고요. 아픈 곳 위주로 이렇게 풀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좋아요. 조금 힘들고 아프시더라도 좀만 더 참고 딱 1분만요. 요것만으로도 무릎 통증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겁니다. 그래서 효과를 보시면 제가 굳이 잔소리 안 해도 스스로가 하니까요. 딱 1세트만 저랑 같이 빡세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거의 다 했어요. 좋습니다. 놓고 자, 반대편도 바로 가겠습니다. 자, 반대편 허벅지 체중을 다 실어서 해도 좋고 너무 힘들면 발 하나 대고 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요. 허벅지 외측입니다. 외측. 자, 완전 측면 아니고 45도 살짝 대각선 외측 관근을 풀어주실 거고,
자, 아프지 않은 곳은 과감하게 건너뛰세요. 아픈 곳을 위주로. 안 아프다 하시면 체중을 완전 실어주셔야 됩니다. 거의 다 왔어요. 절반, 조금만 더. 그래서 외측 광근이 무릎 통증의 아주 주범이다. 그래서 하체 운동 전에도 꼭 풀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달리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바로 허벅지 안쪽으로 가겠습니다. 폼롤러를 세워주시고 사타구니부터 무릎 쪽까지 쫙쫙 쫙쫙 쫙쫙. 그래서 내전근과 내측 광근 전부 다 풀어준다. 뭐 정확히 어딜 해라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했을 때, 문질렀을 때, 폼롤러를 댔을 때 아픈 곳 위주로 그냥 다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좌식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내전근이 계속 짧아지기 때문에 내측 광근과 함께 허벅지 안쪽을 풀어주시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좀만 더요. 다 왔습니다. 좋아요. 이제 반대편 바로 가겠습니다. 반대편으로 두고 체중 실어서 사타구니부터 무릎까지 쫙쫙 쫙쫙. 그래서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 근육이 짧아서 많이 고통스럽고 아프시겠지만 조금만 참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딱 1분만요. 좋아요. 자, 다음은 스트레칭입니다. 자, 의자, 침대, 벽이든 무릎 대고 발 올려놓고 골반 전방경사 엄청 심해지니까 명치 넣고 어깨 내리고 펼치고 턱 당기고 정수리 길게 해서 정수리부터 무릎까지 일직선. 머리, 어깨, 갈비, 골반, 무릎까지 일직선 유지. 뭐 완벽하게 일직선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사타구니부터 허벅지 전면에 신장감을 느끼면서 기다려줍니다. 어깨가 으쓱하거나 너무 말리지 않게 내리고 펼치고 턱 당기고 키 커지세요. 좋아요. 자, 발을 바꿔서 반대편 똑같이 발 올려놓고 또 전방경사 쑥 어깨 내리고 펼치고 턱 당기고 정수리 길게. 그래서 대퇴골, 집을 나간 대퇴골을 고관절 속해 쪽으로 초빙한다. 저 가슴은 집어넣고 어깨 내리고 펼치고 턱 당기고 정수리 길게 해서 정렬을 대충이라도 맞춰주세요. 좋습니다. 이어서 다운독 자세에서 로테이션 가겠습니다. 양손, 양발, 바닥 전부 다 대고 체중은 뒤로. 뒤꿈치가 안 닿으면 무릎 구부려서라도 뒤로.
발 하나 높이 들어서 무릎 구부리시고 허벅지 안쪽으로 늘렸다가 바깥쪽으로 늘렸다. 하나, 둘, 셋, 넷. 동작은 최대한 크게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체중이 앞으로 나오면 안 돼요. 뒤에서 하나, 둘, 셋, 넷, 15개. 발 바꿔서 똑같이 체중 뒤로 밀어주시고 무릎 구부리시고 허벅지 안으로 바깥으로. 하나, 둘, 셋, 넷. 잘하고 있어요. 다섯, 여섯, 조금만. 일곱, 여덟, 아홉, 다섯 번, 열하나, 열둘. 체중 뒤로. 열세, 열네, 열다섯. 좋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벤치를 가져와서 의자나 발 하나 대고 똑같습니다. 가슴, 어깨 톡 당기고 정수리 키 커지시고, 자, 발목 세워서 어거지 발차기. 이때 이렇게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가짜 무릎 펴기입니다. 자세 이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거지로 무릎 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발목도 꼭 세워주세요.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오케이. 발 바꿔서 똑같이 가겠습니다. 또 자세 구부정하지 않게 해놓고 발목도 세우고 어거지 발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자세 구부정하지 않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억지로. 여덟, 아홉. 됐습니다. 아주 잘 따라와주고 계세요. 마지막이에요. 종아리 스트레치. 벽에 손 짚고 발 하나 앞으로, 발 하나 뒤로. 자, 가슴, 어깨 내리고 펼치고 턱 당기고 정수리 길게. 허리 꺾인 거 엉덩이 뒤꿈치 방향으로 눌러서 그 다음에 무릎 억지로 펴주세요. 하나, 둘. 종아리 근육이 이렇게 엉덩이와 함께 저쪽으로 눌러주기. 위로 튀면 종아리 하나도 안 늘어나요. 아래쪽으로, 근막이 아래쪽으로 눌러줄 수 있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무릎 억지로 펴기. 일곱, 여덟, 아홉. 됐습니다. 발 바꿔서 바로 갈게요. 또 어깨 내리고 펼치고 키 커지시고 엉덩이 튄 거 뒤꿈치 방향으로 세게 누르고 무릎 억지로 펴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근막 이완부터 스트레칭 동작까지 스트레이트로 따라 하시는 게 1세트입니다. 요거를 오전 3세트, 오후 3세트, 그럼 6세트. 진짜 빡세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지 하루 이틀 만에 확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2주 정도 지났을 때 무릎 통증이 80% 이상 확 진짜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도 어느 정도 빡세게 좀 투자를 해주셔야 됩니다. 위 소개해드린 동작들을 가능한 매일
오전 3세트, 오후 3세트 2주간 진짜 죽었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여러분들 계속 괴롭혔던 이 무릎 통증이 정말 잘 따라 해주신 분, 뭔가 외과적 손상이 크지 않은 분들은 말끔히 씻어질 거고, 조직 손상이 심하거나 게을리 하셨거나 뭔가 동작의 디테일이 떨어지면 뭐 7, 80% 완화가 될 거고, 어쨌든 뭐가 됐든 무릎 통증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동작들이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랬고요. 저희 근육연구소는 또 앞으로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께 자주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5년 저희 근육연구소 채널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